너무 편해서 잘 됐으면 하다가도 적자 규모를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겠는데 싶은 기업이 쿠팡이죠. 저한테는 사실 적자 기업의 대명사가 쿠팡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곳저곳이랑 막 싸우고 다니는데 이렇게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는지부터, 그리고 왜 요즘 그렇게 싸우고 다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교수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하던 시절 먼저 돌아보면은 2022년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5, 6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기업 경영을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은 왜 그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했던 걸까요?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존의 매출 추이와 아마존의 당기 순이익 두 개의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보면 매출액은 계속 45도로 올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당기 순이익 그래프 어디 있지? 안 보이실 거예요. X축에 붙어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매출이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을 번 것들을 고스란히 다 투자로 다시 쏟아부었어요. 플랫폼 기업은 다 먹은 사람이 all or nothing이거든요. 처음에 쿠팡을 투자했던 손정희 회장 진짜 수조 원을 싸줬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저희 그 돈 다 썼습니다. 업계 1등을 했는데요. 돈은 고갈됐습니다. 형님 한 번만 더 밀어주십시오 했더니 다시 수조 원을 또 싸줬어요. 그럼 손정희는 미친 사람이냐? 아니죠.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아직은 돈이 더 필요할 단계는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수요를 만약에 그때 못 받았다면 지금 쿠팡은 없었겠죠. 초창기 자신들의 경쟁사였던 뭐 티몬이니 위메프니 뭐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G마켓, 인터파크, 옥션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2022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원래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플랫폼은 하나만 남거나 많아봐야 두 개 남는 거거든요. 그 1등이 되기 위한 투자였죠. 그럼 그런 식으로 플랫폼 기업이 사람을 다 모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스텝을 밟아가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무한 확장이 가능한데 결들이 좀 달라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을 다 모아놨더니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비스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컨텐츠를 선택한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 구독 안 하셨죠? 안 해요. 저는 했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쿠팡 플레이가 유럽 축구를 중계해줘요. 생중계를 해줬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지금 쿠팡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추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플랫폼에서 뛰어놀면서 뭘 향유할 수 있는 걸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쿠팡이 완성품만 제공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마켓컬리와 유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자재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쿠팡 이츠라고 해서 배달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 확장이 되는 거죠. 카카오는 SNS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그 다음 카카오 내비, 그 다음에 카카오 TV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쿠팡은 쇼핑을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둘도 어느 순간 부딪히겠죠. 그게 플랫폼 회사들의 무서운 점이에요. 쿠팡이 적자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부분이 물류센터라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물류센터라는 게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한통운도 있을 것 같고 많았는데 어떤 점에서 쿠팡이 흑자 전환을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궁금해요. 물류라는 게 저장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엄청나게 큰 물류센터를 유지 관리하고 지키는데 많은 돈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배송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R&D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물건인지 필요한 물건인지 선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 니즈와 고객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그래서 야, 이 물건은 진작 갖다 놨는데 6개월 뒤에 지금에서야 배송 부탁이 들어오네. 그럼 6개월 동안 그거 쌓아놓는 물류 비용 다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 패턴 분석해 봤는데 3일 뒤부터 주문 들어올 것 같아. 고객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 갖다 놓으면 갖다 주는 비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빠른 배송으로 인한 만족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물류 저장 공간을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물건을 배치하고 그 물건을 꺼내서 선적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사람 손이 아니라 시스템화하고 기계가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비용을 엄청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마진으로 남는 거거든요. 최근에 쿠팡이랑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싸움이 붙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일 유명한 게 CJ와 같이 펫반 대전도 있었고.
쿠팡이 요즘 CJ하고 진짜 한판 크게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기업하고 싸운다 사실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근데 쿠팡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의 기질은 아니 우리가 니네를 왜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 때문이죠. 쿠팡의 메인에 이 제품이 놓여지느냐 안 놓여지느냐가 판매 추에 그냥 큰 오락가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또 누구랑 아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신세계 그룹.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SSG몰, 그 다음에 백화점까지 이마트나 이런 SSG몰에서 기저귀 가격 50원 낮추면 쿠팡에서 한두 시간 안에 50원 받고 20원 더 낮춰 해서 더 낮추고 그래서 그걸 기저귀 전쟁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쪽에만 오십시오. 우리가 최저가입니다. 그거 하려면 도움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CJ란 말이에요. 음식부터 5만 가지들을 CJ가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CJ에게 저쪽에서보다 우리에게 더 싸게 납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10개 사면 10개 플러스 1을 하던지 좀 뭔가 협조 좀 해달라 그랬더니 CJ 입장에선 아니 왜 자꾸 우리 마진을 깎고 네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래서 감정이 우리 쌓인 거예요. 감정 싸움이 좀 심해진 거고 그래서 결국 쿠팡은 PB 상품을 우리가 런칭하기까지 했니? CJ는 뭐야? 그럼 우리 니네한테 납품 안 해? 지금까지는 사실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했어요. 로켓 배송이라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도 있었고 햇반도 가격을 낮추기도 했고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점점 이렇게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높여간다면은 그게 계속 소비자들한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역 아마존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편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가 용이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서 배송도 빨라지고 하는 편의성이 높아졌다가 아마존 효과예요. 그런데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존이 갑질을 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소비자들은 습관상 아마존에 들어와서 무조건 물건 사고 그러니 슬쩍 아마존이 다시 가격을 올리는 수수료를 올리고 그걸 역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쿠팡도 조금 미치거나 조금 본인들이 덜 먹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시장 지배력이 더 세졌어. 쿠팡이 이 제국을 다 장악했다 아마존처럼. 그러면 역 쿠팡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어느 순간 딱 쿠팡에서 그냥 또 햇반 좀 몇 개 사야겠다 했는데 몰랐는데 50원씩 더 받았었네 그동안? 지금도 가끔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CJ 같은 대기업이랑 매입원가를 다툼을 하면 괜찮지만 중소기업 상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더 시장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엔 사실 쿠팡 물류센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물류센터를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줌으로써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빠른 배송이라는 건 쉴 틈 없이 일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배송으로 와 있네라는 건 누가 그 새벽에 배송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쿠팡이 절대적인 독점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경쟁이라는 건 그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그 경쟁을 옆에서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죠.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쿠팡이 절대 강자로 나머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슈퍼 파워를 갖는 게 아니라 쿠팡과 SSG든 뭐 CJ든 카카오든 간에 계속 경쟁을 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혜택들이 온다. 그럼 저도 쿠팡 잘 쓰고 있지만 쿠팡만 잘 되지 말고 다른 유통기업들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최선입니다.